살을 찌는 것 같은 추위인데 옷을 벗겨놓고 찬물을 갖다가 저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살이 다 얼어서 터지려고 그러는데 진짜 근데 놀랍게도 물을 확 뿌리니까 몸에서 막 벌레가 나와요. 이제 영양실조 오면서 가죽만 남으니까 땅구멍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얘네들도 추우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 송장이 안에서 벌레가 막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얘는 뭐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네 해가지고 저를 돌아오는 길에 대낮에 쓰레기 더미에다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서 여기 라오스에 여행 왔다가 길을 잃어서 지금 또 막 헤매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는 중이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 믿게 하려고 떠날 때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고, 한국 분들이 가져다 준 치약, 뭐 칫솔, 한국 글씨 새겨진 것들. 거기 보면 뭐 제조한 그 회사 주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봐라, 광주광역시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 한국 사람이다. 나 우리 한국 학생이다. 여행 왔다가 지금 길을 잃었다. 가이드 뭐 다 잃어버렸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탈북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많이 잡혀간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요. 갑자기 돈 꺼내가지고 주면서 보내달라고 안 들어요. 돈 꺼내니까 얘네 돈도 있네 해가지고 다 끌고 다시 초소로 끌려서 올라가서 봤더니 뭐 동네 주민들 다 모여있는 구경거리죠. 애들 잡혀있는데 다 모여다 놓고 옷을 다 벗겨놓고 막 돈 수색하고 온몸 수색하고. 이 사람들도 하도 이제 뭐 탈북민들 거기서 탈북하신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잡히고 그러니까 인권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동네 주민들 다 모여있는 앞에서 막 옷 벗겨놓고 막 그렇게 해요. 막 너무 수치스럽고, 또 같이 이렇게 생활하던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애들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사춘기인데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뭐 너무 막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죠. 제가 막 우리 목숨 걸고 한번 도망가보자. 그리고 밥도 막 개구리 그 다리 막 들어있는 거, 밥은 밥인데 개구리 막 들어있는 걸 주는 거예요. 막 안 먹는다고 막 아무도 안 먹고 막 거부하고. 밤에 도망가려고 이 창고 같은 데서 자라고 그러더라고. 밤에 도망가려고 화장실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도망가다가는 이제 벌집이 되겠다. 막 조명이 이렇게 쫙 비추고 총이 그 위에서 다 기관총 같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도망갈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하룻밤 그냥 그렇게 지내고, 다음날 중국 공안들이 트럭 그리고 뭐 그런 자가용 이런 차들이 뭐 여러 대가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경찰 공안들이 쫙 탄 그런 차들이 우르르 왔더라고. 카메라 막. 그리고 공안 그런 기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왔어요. 중국 공안들도 이게 신기했었나 봐요. 아이들이 이렇게. 왜냐면 다른 한 3명 저도 또 잡혀가지고 1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와서 촬영하고 뭐 그러면서 저희한테 바닥에다가 한 번 더 지도를 딱 그려놓고 바닥을 쫙 긋더니 어디냐. 그래서 저희는 나만 밑에 찍으면서 나만이다. 아니야, 너 위에 있잖아. 김일성, 김정일 뭐 그래요. 그러면서 위에 지도를 찍으면서 거의 뭐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이제 끌려서 다시 중국으로 끌려가서 중국 감옥에 국제 감옥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 북송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권명공항에서 심양공항까지 비행기로 구성을 하더라고. 북송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이 이제 북송돼서 가는 친구들 중에는 어차피 죽는데 마지막으로 비행기라도 타본다. 근데 뭐 하도 어린 아이들 저희 다 그때 뭐 15부터 한 어린 친구들은 이제 15살부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19살 뭐 그런 친구들이니까 호송하는 그 공안들도 이게 중년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뭐 그런데 이분들도 다 자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희를 너무 막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잡혀가면 어떻게 되냐고. 저희가 우리 가면 죽어요. 좀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좀 우리 좀 놔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 한 명씩 공안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 비행기 계속 호송하는 과정에 버스 이동하고 비행기 이동 내내 이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좀 놔주시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너희를 놔줄 수는 없어. 어떻게 돕고는 싶은데 이분들은 너무 가슴 아파. 우리가 막 사연을 얘기하면 이분들이 막 울어요 같이 막. 그래서 이분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게 빵을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은 빵을 사와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탁을 했죠. 그러면 놔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가면 진짜 이렇게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는데 현금 좀 지폐 큰 액수 단위가 좀 큰 액수를 주시면 우리가 그걸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개인 사비를 돈을 당시 인민폐 막 100원, 50원 이런 것들을 다 출금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각각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먹는데 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 그리고 실. 돈을 다 접어가지고 비닐로 다 싸고 실로 다 묶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껌만한 사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그걸 빵하고 같이 물로 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는 거죠. 여러 개를. 왜냐면 북한에 나가서 돈이 이제 배변으로 같이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거 비닐을 꼭꼭 싸고 실로 묶었기 때문에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북송 대부분 분들의 다 노하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돈을 진짜 한 줌씩 먹었어요. 왜냐면 하나라도 많이 먹어서 하나라도 더 많이 어떻게든 돈을 좀 타쓰려고 그렇게 먹고 저도 꽤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먹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금식. 그걸 먹고 나서부터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만 먹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북한에 나가서 보이부를 벗어날 때까지는 참아야 되는데 그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뭐 단동에서 그러니까 얼마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동에서 만약에 길어지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 가서 보이부를 벗어나서 이거를 어떻게든 배변을 해야 이걸 좀 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단동 변방대 감옥에서 한 일주일을 잡혀 있었어요. 빨리 신의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일주일을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거 좀 빨리 가야지 막 속으로 이 생각하고. 근데 같이 막 저희뿐만 아니라 그때 변방대 감옥에 다른 분들이 탈북해서 잡힌 분들이 막 들어왔어요. 여성분들 막 이렇게 막 성인들이 막 들어왔는데 쥐약 같은 거 이런 데 숨기고 왔어요. 왜냐면 잡히면 바로 꺼내서 먹겠다. 북송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쥐약 같은 것도 여기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오신 분들도 왔고 그걸 보니까 더 진짜 공포심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대로 북송되면 저희는 남한에 가다가 라오스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거의 수용소에나 뭐 그런 데 끌려가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 공포 이런 게 더 많았죠. 한 일주일을 거기 중국 변방대 감옥에서 버티고 정말 힘들게 버텼거든요. 그리고 보이부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데 저는 하나 더 못 건졌어요. 이렇게 갔더니 진짜 여기 지금 스튜디오 방만 한데 여기 지금 한 몇 평 되려나요? 한 5평? 그죠? 요만한 방에 남자가 한 20명이 있어요, 여기. 여기 잘 때도 서로 이렇게 다 마주 이렇게 사람이 막 빼곡하게 누워있는. 하도 탈북자가 많으니까 보이부에서도 뭐 방이 모자라는 거죠. 보이부 감방에 문이 한 요만한 문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막 성인들이 그렇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그 최대한 안 먹고 콩밥을 진짜 두부콩으로 만든 콩밥을 숟가락 머리만 있는 거로 떠먹으라고 주거든요. 혹시 그 흉기로 쓸 수 있으니까. 머리 숟가락 머리만 있는 건 이렇게 주는데 안 먹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거 살리려고. 나는 큰일 보면 안 된다. 어떻게든 참아야 되는데 카메라가 CCTV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방 그 문 위에 이렇게 CCTV 카메라가 항상 감시를 해요, 저희를. 왜냐면 이게 또 바로 뒤에 이렇게 화장실 볼 수 있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약간 뭔가 좀 특이 행동이 있으면 걔네들이 바로 와서 검사를 하죠. 저는 신호가 와서 결국 큰일을 봤는데 이거를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화장실도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부기 때문에 앉아 있다가 손을 딱 들어서 뭐 몇 호실 몇 번 뭐 김주찬 화장실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CCTV로 걔네들이 보고 있다가 마이크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저를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내가 변을 이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몰래 이렇게 해서 또 물로 씻어서 뭐 이렇게 그걸 보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차마 이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했어요. 저희 방에 같이 그 잡혀나간 친구가 그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먹었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 형은 그거를 다 살려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부에서도 제가 보이부에 한 열흘 정도 있었거든요. 한 열흘 정도 있는 동안 여기는 노동시키는 것도 없어요. 보이부니까 뭐만 하냐면 조사기관이에요. 조사만 하는 거예요. 신문 나오고 조사하고 이걸 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 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빛 받아야 된다고 해서 옷을 싹 벗겨요. 탈의를 다 시키고 그 상태에서 팬티만 입고 여성들은 아주 최소한의 의상만 딱 입혀가지고 두 사람이 한 명씩 수갑을 채워서 밖으로 나가서 마당에 쫙 앉혀놓는 게 사람들. 이 정오쯤 되면 이렇게 나가서 햇빛을 한 번씩 보라고 그러는 거죠. 있는 동안 한 2번 나갔었어요. 나가면 막 이렇게 여자 남자만 없어요. 다 팬티만 입고 와가지고 다 마당에 앉아가지고 햇빛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같이 막 그렇게 생활하던 친구들도 있고 뭐 한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건장해 보이는 남자들 불러요. 너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뭘 시키냐면 똥을 푸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똥을 푸게 하는데 재래식이니까 어쨌든 거기 좀 차면 넘치니까 푸게 하는데 그중에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모은 돈들을 회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얘네들도 알거든요. 이게 큰 돈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돈들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비리비리했어요. 이제 막 말라가지고 계속 마른 데다가 막 힘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 같이 잡혀나간 친구들 중에는 약간 눈에 도끼도 딱 있고 뭐 이게 좀 근육질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한 2명은 거기 차출돼가지고 똥을 푸더라고요. 맨날 며칠. 근데 똥 푸다가 병 걸려가지고 똥똥 올라가지고 병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하더라고. 다행히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여성들이 날라요. 운반을 하거든요. 이 바켓 같은 거 들고. 그때 이걸 푸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왜냐면 그걸 하면서도 또 그 와중에 돈을 자꾸 찾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그거를 찾으라 그러거든요. 찾다가 이제 숨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알몸으로 거의 팬티만 입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거기서 보이부 애들이 거기서 돈을 걸러내는 작업도 같이 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 그렇게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수색을 해요. 근데 뭐 팬티 하나만 입고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성공해서 챙겼던 형,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형은 도대체 돈을, 왜냐면 그렇게 나오면 또 그 안에 소지품이 따로 없긴 하지만 의상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입고 있던 옷을 막 수색하거든요. 저 형은 도대체 저걸 어떻게 보관을 할까. 근데 이 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항상 그거를 성공을 해요. 나갔다 들어가면서도 진짜 그걸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수색을 하는데 입에 넣었다가 등 뒤로 꽂았다가 뭐 이렇게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형이 저한테 돈을 그때 당시 인민폐 한 200원인가? 300원. 진짜 큰 돈이거든요. 저한테 그걸 줬어요. 자기가 다 쓰지 않고 나가면 어차피 자기는 그 한국에 엄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같은 출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중국 감옥에서 만난 거거든요. 엄마가 한국에 가 있는데 돈을 줘서 한국에 가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저희 같이 이제 북송된 케이스예요. 라오스에서 같이 붙잡힌 거죠. 근데 이 형이 자기는 어차피 가면 바로 회령으로 나가고 회령 가면 바로 연결하면 바로바로 간대요. 주소도 주고 너도 나 찾아오면 빠르게 나오면 난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많이 필요 없다. 그리고 저한테 300원 정도를 이게 줬는데 저는 아마 그 돈 없었으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형이 준 돈을 잘 숨겨가지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잘 발휘해서 결국은 이제 안전부 거쳐서 그 돈으로 고향 감옥에까지 호송대에 가서도 계속 잘 숨기고 있었고 그 어랑이라고 하는 저희 고향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해야 뭐 저희 죄에 따라서 교화소를 가건 노동 단련대를 가건 뭐 이렇게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좀 그 사안이 안 좋잖아요. 라오스의 뭐 기독교 5년에 막 이런 북한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사상적, 정치적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상태로 북송이 됐기 때문에 어랑에 그 소금 염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러거든요. 노동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다 끌려가기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이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여서 그 시체로 버려졌어요. 감옥 생활이 이제 뭐 그 신의주에서도 허얀제간 그 어랑이라고 하는 곳이 탈북자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회령, 원성 뭐 이런 다른 지역들은 그 보위부도 안전부도 와서 여럿이 있으니까 한 번에 와서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주기적으로 와요. 탈북자들 이송하러. 근데 저희 고향 같은 데는 탈북자가 없잖아요. 저 하나 데려가려고 오려니까 그분들도 준비하는 것도 많고 데리러 안 와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서 신의주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 거기는 노동도 많이 시키고 또 그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하게 주다 보니까 퉁퉁 부은 옥수수 진짜 양원 냄비 같은 데다가 밑급에 딱 발라주거든요. 그걸 먹고 버텨야 되는데 그걸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고 가만히 있으면 또 영양실조가 와서 금방 죽어요. 나가서 노동을 해도 노동하다가 뭐 진짜 뭐 다쳐서 죽겠더라고요. 뭐 힘도 없는데 진짜 그 공사 현장에 많이 불려가가지고 저는 주로 그 건물 짓는데 벽돌 나르는 거랑 또 우물 파는 거. 동네에 우물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우물도 하필 그 안반 막 그 어느 정도 팠더니 밑에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돌이. 근데 이 돌도 그냥 일반 이게 때리면 깨지는 돌이 아니에요. 정대로 이렇게 대고 하마로 때려야지 어느 정도 깨지는데 그걸 왜 고의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일 거기를 차출돼가지고 끌려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저는 계속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정대잡이 하다 보니까 왜냐면 하마를 제가 들고 이렇게 할 만한 힘은 없으니까 어른들이 그걸 해요. 그러면 저 같은 애들이 그 정대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장갑도 없지, 막 춥고 동상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그걸 잡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이게 거의 반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로 들고 있다 보니까 때리는 사람도 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 때리면 팔에 하마 그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치고 까지고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때 이 상처들이 아직도 안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냐면 이 연고 같은 거 바르면 금방 살이 새살이 나면서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조가리 같은 거를 감아도 이게 자꾸 그 고름이 나오면서 딱지가 막 이게 막 너무 아프니까 흙먼지 있잖아요. 흙먼지 그 보드랑 흙먼지로 이렇게 여기다가 부어놔요. 그걸로 딱지를 잡고 지혈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고름도 그걸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을 갖다가 그걸 처치를 하는 거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이 다 그
이렇게 상처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굶어 죽든 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어디 하마에 한 대 맞아 가지고 죽든 죽기 딱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동상도 막 걸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 갈 때쯤에는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차로 이송해서 보안원이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보안원 그분한테 "저 꼭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분이 저를 가다가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왜냐면 저는 지금 몸 상태로는 그냥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그냥 혼자 되는 순간 죽겠더라고요. 이미 제 몸이 배변을 제 의지대로 못 했어요. 그리고 걷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이렇게 계속 앉아 있고 노동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몸 상태가 그 정도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전 아저씨가 그 수갑을 채우고 저를 이렇게 수갑 딱 잡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어떤 때는 이제 그 손가락 수갑으로 바꿔서 채워요. 왜냐면 기차가 사람이 막 많고 막 그 호송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손가락 수갑을 채우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막. 아니 그러다가 저 놓치면 어떡해요. 저 꼭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막 어떻게든 막 그분한테 남들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저 좀 데려가세요." 그 기차에서도 그 호송돼서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수갑을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쟤는 왜 저러냐고. 그러면 호송하는 그런 외부 지도원이 도광재라고 그래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왔다고 잡혀왔다고.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근데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분들도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식 같은데 애가 막 너무 몰골이 진짜 거의 머리도 반년 이상 못 자르니까 거의 그 영화의 바람의 그 파이터 양동근 산에서 수련하다 내려올 때처럼 그런 상태였어요 머리가. 그 몰골 상태도 그렇고 거기다가 막 배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상태니까 몰래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밥을 입에 이렇게 떠넣어 주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죠. "안전한테 어떻게든 고향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안전부 감옥에 갔는데 몸이 그 정도 상태가 되니까 이 옷을 누더기 같은 거를 잔뜩 껴입고 있었거든요. 막 얻어 가지고 막 너무 추웠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가는데 너무 더럽다고 저한테 샤워를 시킨다고 물을 뿌리려고 밖에다 세워 놓고 한겨울에 저를 옷을 벗기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추운 데가 강원도잖아요.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데가 강원도. 영하 막 몇십 도 나가요. 함경도에 다시 갔더니 막 진짜 그 살을 찌는 것 같은 추위인데 그 옷을 벗겨 놓고 찬물을 갖다가 저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살이 다 얼어서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진짜 근데 놀랍게도 물을 확 뿌리니까 몸에서 막 벌레가 나와요. 시커먼. 그게 뭐냐면 이가 이제 이 막 가죽이 이제 영양이 실조 오면서 가죽만 남으니까 땅구멍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얘네들도 추우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평상시에 그냥 제가 그냥 가렸기만 한 거죠. 그냥 물을 딱 뿌리니까 얘네들이 추우니까 그 땅구멍에 숨어 있던 애들이 확 나와요, 벌레가. 그러니까 얘네가 봤을 때는 뭐처럼 보이냐면 산송장이 안에서 벌레가 막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그냥 사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짜 산송장 같은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날 저녁에 결국은 실신을 하고 의식을 잃고 그렇게 되니까 '아 이제 죽을 때 됐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병원에 데려갔는데도 병원에서도 의사가 이제 뭐 저를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도 당연히 '얘는 뭐 그냥 숨이 붙어 있긴 한데 뭐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네.' 해 가지고 저를 돌아오는 길에 대낮에 그 쓰레기 이렇게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다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자유를 얻어서 다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벌어져서 사실은 꾸역꾸역 기어 가지고 저희 집까지 어쨌든 고향에 온 거잖아요. 저희 집까지 걸어서 한 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버려진 거거든요. 기어 가지고 가는데 결국 진짜 정신을 차려 봤더니 한 시간 넘는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제가 바둥바둥 거리거든요.
이미 그럴 몸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거의 기어가지고 갔어요. 간다고 고향 쪽으로 간다고 집까지 간다고 기어서 가는데 꽃제비 아이들 또 잡아가는 그런 그룹바 이런 사람들한테 또 잡혀가지고 결국은 고향에 있는 꽃제비 구호소를 또 데려가서더라고요. 결국 꽃제비 구호소에 또 끌려가지고 또다시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 가다 놓는다기보다는 어차피 거기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뭐 아이들이 그렇게 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제가 그 누워있는 다 제 또래 이런 고아 아이들이잖아요. 진짜 한 일주일은 아예 일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그래서 물에 쌀 몇 알 옥수수 알 몇 알 떠다니는 걸 계속 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걸 먹었어요. 먹고 일은 못 나니까 배변도 그 자리에서 다 하고 누워서 산송장 같은 상태로 누워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저를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욕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더럽게 막 배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딱 일어났는데 애들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애들이 가슴밖에 안 해요. 다 제 또래라는데 저랑 동갑이거나 한두 살 많거나 적거나 근데 제 가슴밖에 안 와요. 애들이 그렇게 일찍이 그러니까 부모도 없이 떠돌이하고 주워 먹고 살아가지고 키가 안 커. 저 지금도 작은데 제 가슴밖에 안 오는 그 정도로 작은 거예요, 애들이. 그때 제가 일어나니까 거기 거기 그 꽃제비 구호소의 그 고아원에 그 관리하는 사람이 뭐 아저씨가 딱 들어오더니 저를 보더니 와, 이 새끼고 키가 멀때같이 크다는 거예요. 키가 멀때같이 커가지고 누워 있었다고 저 막 뭐라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니까 키가 제일 커요. 진짜 머리 하나가 크더라고요. 그때 그 형이 줬던 그 돈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걷기 시작하면서 돈도 좀 이제 바꿔서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키가 좀 큰 편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감옥 이렇게 하면서 아기랑 깡이 생겨서 막 좀 그렇게 해서 생겼죠. 아이들이 뭐 좀 막 드세기도 하고 한데 얘네도 결국은 처음에 그렇게 드세고 막 한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애들이 뭐 밤만 되면은 할 게 없잖아요. 전기 없지, 잠은 안 하고 배고프지. 혹은 날 누워서 먹는 얘기만 해. 아, 그때 뭐 먹었던 떡이 무슨 맛이었는데 식감이 어땠는데 와 이렇게 하면서 애들 혹은 날 누워서 그러고 있고 해봐야 순영님 노래 부르면서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고 돌림 노래 부르고 수건 돌리기 하고 이러고 노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네들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좀 해야겠다. 나만 게임들을 가르쳐줬어요. 369, 007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나만 학생들하고 중국에 있을 때 맨날 같이 놀던 것들. 이런 걸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너무 환장하게 재밌어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이건 놀자고.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그냥 재밌는 거예요, 얘네들이. 수건만 돌리다가 나 옥수수만 까먹다가 뭔가 이런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해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하나 빼기 뭐 이런 거 하고 뭐 제로 게임 하고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게임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게임 하다 보니까 자꾸 나만 얘기하게 되고 중국 얘기하게 되고 야, 너는 그럼 중국에서 뭐 이런 거 먹어봤어? 이런 거 해봤어?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시작은 그 얘기인데 야, 너 중국에서 뭐 이거 먹어봤어? 혹은 중국에 있을 때 이거 동물원 가봤어? 뭐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가봤지. 나 중국에 있을 때 백두산도 가봤어. 뭐 이런 얘기하면 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뭐 먹어본 얘기는 한도 끝도 없고 해본 얘기도 뭐 PC방 가서 게임하는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이 막 너무 신기해요. 그럼 이제 어떤 게임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야, 내가 탱크를 조종해. 비행기 맞춰. 막 군인들이 몰려오는데 막 총으로 내가 쏘고 막 그런다? 근데 막 1인칭 시점으로 막 놀았던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상상도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접적으로. 상상도 못 해봤던 얘기를 제 이야기를 통해 듣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죠, 이게. 상상도 못 했던 거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달라 그래요. 어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왜냐면 제 경험의 반 이상은 허가날 나만 TV 보는 얘기잖아요. 노래도 가르쳐주고 남한 노래. 이미 북한에서는 당시에 남한 유행가라 그래가지고 남조선 유행가라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주현미나 뭐 현철 이런 노래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신 유행 뭐 이런 그 가요 이런 거는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잘 안 알려졌거든요. 그런 노래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조성모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코요테 노래 알려주고 막 가사 막 써 가지고 따라서 막 부르고 외우게 하고. 이게 참 신기한 게 얘네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그걸 접하는데도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만 있어 본 아이들인데도 이 남한 노래와 제 남한 그런 오락, 게임 그런 것들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통일이 돼도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빠르게 확산돼서 지금은 뭐 한류가 북한에 아주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 됐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제 경험을 해 보니까 그 북한 주민들한테 그게 굉장히 그렇게 매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면 절망적이고 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외부적인 자극이 들어갔을 때 그게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반응의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하다는 것들 많이 느끼고 덕분에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제가 잘 관계를 맺는 덕분에 제가 탈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죠. 아들이 이제 뭐 그 시간을 제가 줄 수 있어 가지고 저한테 그 반장을 하라 그래 가지고 제가 반장을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관계가 딱 좋으니까. 반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자유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 시간을 주면 한 2 시간씩 주면 뭘 하냐면 애들이 탈곡장 가서 옥수수 같은 거 훔쳐오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2 명씩 조를 지어 가지고 갔다 오게 해요. 갔다 와서 여자아이들도 뭐 오빠 뭐 이렇게 훔쳐와요. 옥수수 같은 거 가지고 까 가지고 쫙 말려 가지고 구들에다 널어서 막 말린 거 갖다가 팔고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회령 또 오는 자금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회령까지 올 수 있었던. 지금 생각해 봐도 그 친구들은 아마 탈북이나 이런 거 꿈도 못 꿀 거예요. 어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탈북을 꿈도 못 꿀 상황이고 저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그래도 쪼끔이나마 그 정말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희망적인 그런 즐거운 상상 이런 것라도 잠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게 들죠. 탈북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과정은 어땠나요?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생활을 할 때 여성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따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집이 있고 남자아이들 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중국어를 좀 빨리 배우다 보니까 여자아이들 집으로 중국어 가르치러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하루는 중국어를 가르치러 또 이제 여자들 집에 갔는데 갑자기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날. 그래 가지고 다 잡혀나갔죠. 다 잡혀나간 그 상황에 제가 안방에 이렇게 있고 공안들이 막 그 거실 쪽에 있는 애들 막 신문하고 막 그렇지 이제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안방에 있다가 안방에 좀 어린 애들 중국어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 옆방에는 조금 큰 아이들 안방에 있다가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문을 딱 열고 조용히 한 명씩 지금 도망가려고 안방 애들이 조용히 문 열고 딱 나가는데 이 옆방 이쪽에 방에 있던 누구가 또 한 명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 그때 여자친구가 튀어나와 가지고 둘이 맨발로 아파트 5 층을 뛰어서 내려오는데 아파트 이게 뭐 중국 아파트는 밤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을 막 뛰어 내려오는데 막 보이지도 않아요. 막 둘이 막 서로 막 부딪히고 막 머리 막 앞에 막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서 뛰어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 가지고 막 저희 집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 가지고 너무 놀라 가지고 그때 제가 가서 손을 잡고 그 사춘기 때 이렇게 이성의 손을 잡는다는 게 굉장한 예.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손을 잡고 뛰라고 그랬어요. 손잡고 뛰어갔어요, 저희 집까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좀 남다른 감정이 좀 생겨 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1년 좀 지나서 이제 라오스 국경 넘을 때 그때 라오스를 가면서 권명에서 제가 고백을 해 가지고
둘이 사귀게 된 거죠. 둘이 사귀게 됐는데 뭐 이렇게 손잡고 둘이 앞으로 우리 뭐 미래에 어떻게 한국에 가면 뭐 꿈이 뭔지 뭐 이런 정도 대화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 우리 그 하시는 분들이 이 목숨 걸고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 연애를 하냐 그래가지고 둘을 갈라놔가지고 조가 나눠졌는데 결국 그 여자친구가 속했던 그 조가 유일하게 3명이 성공을 하고 10명이 다 잡혀나가면서 제가 이제 북송이 된 거죠. 북송이 되면서 진짜 그 어쨌든 이렇게 첫 이성이라고 하는 그 만났는데 며칠 사귀지도 못하고 손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헤어지고 마지막에 또 헤어질 때 저희 조가 맨 마지막에 떠나고 다 보내고 혹시라도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저보고 잘 챙기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떠나는데 여자친구 그 택시 한 조씩 타고 이렇게 떠나는데 진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게 마지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북송돼서도 내내 그 계속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있고 꼭 내가 살아서 가야겠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친구 때문에라도 내가 다시 살아서 가야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그런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잡혔으면 분명히 저희 감옥에 전전하는 과정에 다른 조도 잡혀왔으니까 또 합류가 되거든요. 근데 계속 합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헤어졌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나만 북송되고 이게 평생 못 볼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물론 뭐 너무 다행인데 그 진짜 아주 인간적인 아주 마음 한켠에 아주 조금은 혹시 북송돼서 와서 같이 어떻게든 다시 하더라도 보고 싶다. 그렇게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너무 아쉬워서. 근데 그 간절함이 결국은 제가 다시 진짜 탈북하게 되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회룡에 다시 들어가서 그 중국에 계신 분들 도움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군인들을 다 사가지고 2번째 탈북할 때는 아주 그 신세계를 경험을 했죠. 군인이 앞장서서 저희를 모시고 가더라고요. 돈을 줬더니. 그래서 저랑 어떤 여성분하고 2명을 데려가는데, 그리고 화교 1명, 그 중국에 넘어가서 저희를 데리고 갈 그런 화교 1명,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3명이었어요. 넘는데 군인이 진짜 데리고 인솔을 하고, 그 얼음도 이게 그 얘네들이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얘네들 탈북자들이 가다가 확 빠져서 거기 죽으라고 얼음 사이사이 구멍을 막 뚫어놔요. 그리고 안 보여요. 살얼음이 싹 지고 눈을 싹 덮어놓으면 안 보이거든요. 막 뛰다가 군인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길 안내하는데 자기가 빠져가지고 막 그 여성분은 그냥 두고 도망가자 그러더라고요.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또 우리가 있어가지고 막 또 빼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신석이었어요. 왜냐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긴 하더라고요. 뭐 처음에 그 도망간 그 루트 따라 그 사람 안내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 일개 병사가, 저희는 한 중대장급이었거든요. 이설자가 일개 병사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총 확 나오는 거예요. 소리 깍 지르면서. 그래갖고 큰일 났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랬는데 야 이리 와봐. 데리고 가서 한 사람 둘이 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와가지고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제도 줘야 된다. 당시에는 뭐 그게 또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죠. 2번째 넘을 때 그렇게 좀 쉽게 돈을 주고 거의 뭐 안내를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좀 쉽게 넘어와서 2번째 또 한국을 시도할 때는 그렇게 라오스 뭐 태국 이쪽이 너무 제가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오고 싶지는 않아서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데로 가야겠다 했던 게 당시에는 몽골 국경 넘는 거였어요. 중국의 내몽고에서 몽골 국경 넘는 건데 보통 진짜 15일에서 한 달 사이면 쇼부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한국 갈 수 있는. 그리고 탈북 성공 여부는 하루 안에 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같으면 몽골 국경도 막 그 몽골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사막이 넓은 데로 다들 시도를 했었거든요. 경비가 좀 덜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데는 사막에서 떠돌이 하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안내한 브로커 분도 탈북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넘으면 자기들이 30명이 출발했다가 9명이 죽었다고 그랬나 그럴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막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가다가 또 길을 헤매다 보면은 결국 또 중국 땅에서 다시 중국 공안들한테 붙잡히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몽골 교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교두 옆에서 건너자는 거예요. 그분이 하룻밤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이제 뭐 몇 날 며칠 걸려서 그 뭐 가슴 저리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나도 길 잃어버리는 몽골 사막에서 죽고 싶지 않고 진짜 여기서 저기까지 하룻밤 안에 승부할 수 있는. 그래서 사전 답사를 다 하고 대신 여기는 경비가 엄청나게 삼엄하다.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까지 심각할지 몰랐는데 진짜 밤에 한 8시쯤에 여성분 2명 합류가 돼가지고 저까지 3명이서 브로커는 그냥 그 철조망이 뚫려 있는 데까지만 딱 안내를 해서 여기 차에서 내려 뛰어 그러고 물 뭐 과일 이렇게 가다가 길 잃으면 먹어야 되는 것들을 잔뜩 메고 배낭에 뛰어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뭐 그 전조등이 여러 대의 전조등들이 거기 왜냐면 거기는 국경이니까 교두가 있고 가장 민감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조등이 있고 막 총들이 쫙 있고 자동차들이 다녀요. 이렇게 순찰차들이 전조등 비추면서 막 다녀요. 이렇게 뭐 몇 걸음 뛰지를 못해요. 바로 또 불빛이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뛰다가 가만히 누워있는 지나가면 또 일어나 또 뛰다가 또 오면 또 눕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뭐 짐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날 새겠는데요. 그래서 다 버리자 이거. 오늘 어차피 우리는 몇 시간 안에 이 하룻밤 안에 이 승부를 봐야지 길 잃어버릴 걱정하고 이거 뭐 사과배 들고 물통 이따만한 거 들고 이렇게 가다가는 난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버리자. 그래서 여성분들도 동의해가지고 다 버리고 가는데 한 분은 20대였어요. 한 분은 30대였어요. 애기 엄마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뛰지를 못하네요. 무서워가지고. 뭐만 하면 불빛이 쑥 지나가는데 총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쑥 움직이면 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이분이 막 뛰다가 불빛이 오면 눕는데 그리고 못 일어나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한쪽 팔에다가 끼고 막 뛰다가 또 누웠다가 또 뛰고 그러면 네 한국 가면 은혜를 잊지 않을게. 한국 가면 진짜 은혜 보답할게. 아우 조용히 하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막 이런 감시는 덜하고 자동차만 주로 다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철조망이 한 18개 정도를 넘었어요. 그런 이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중앙철조망이라고 하는 철조망도 있고 그런 것까지 어쨌든 다 성공적으로 넘으면서 마찬가지로 옷이 또 다 찢어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밑에 땅 파서 넘어온 데도 있고 막 그 철조망 위로 넘는 데도 있고 사이로 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참 근데 가는데 진짜 왜 길을 잃어버리는지 알겠더라고. 분명히 출발할 때는 교두가 옆에 쫙 다리가 이렇게 불이 쫙 있으니까 이렇게만 가면 되겠네 이걸 기준으로 그렇게 항상 정신없이 막 이러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뛰어다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사방이 모래가 이렇게 보이고 하늘만 딱 보여요. 시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그러면 그때부터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왔던 데가 반대인지 정면인지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또 중국 쪽으로 어느 순간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어 막 이러고 이렇게 뛰다 보면은 어느 날 중국 공안들한테 와가지고 잡힐 가능성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제 길치거든요.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길치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발달했는지 막 하늘에 별 보면서 어떻게든 그 몽골 방향으로 어떻게든 안 보이니까 잘 계속 하늘 쳐다보면서
갔는데 저희가 8시간 정도 걸려서 새벽에 몽골 쪽으로 도착했나 봐요.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저 불빛도 좀 보이고 바닥에 무슨 이런 굵은 선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발을 막 탔어요 제가. 그렇게 몇 번 찼는데 그 선 같은 게 이렇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이렇게. 또 타고 이렇게 한 2번 찼더니 갑자기 차가 쫙 오는데 혹시 중국 공안인지 몽골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수막으로 딱 누워 있는데 정확하게 차가 불빛이 이렇게 해서 저희 앞에 가서 딱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인들이 딱 왔는데 딱 보니까 복장이 러시아 군인처럼 이런 모자도 그렇고 군복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몽골 군인 맞구나.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몽골 국경에 있는 감옥 거기 이제 들어가서 감옥에 좀 있다가 몽골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걸려서 한국에 입국을 2004년 8월 달에 제 입국을 하게 됐죠. 한국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몽골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 가는 비행기가 맞는지 이제 그 한국을 가기 위한 그 여정이 계속 실패하고 너무 간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이 버스가 또 어디서 북한 대사관을 가는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들고 한번 그런 거를 경험해서 그런지 막 너무 무섭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옷도 너무 막 그 국경 넘으면서 상태가 안 좋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옷을 가져왔어요. 한국 분들이 대사관 옷을 가져와서 옷을 갈아입히더라고요. 그때 조금 믿음이 가고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국 분들이겠지? 옷도 갖다 쓰는 거 보니까 한국말 쓰는 북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끝까지 근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옷 갈아입고 가짜 여권 그 임시 여권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비행기 통화해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데 대낮에 비행기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내가 뉴스에서 봤던 나만 TV에서 봤던 진짜 한국 그 모습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인천공항. 그때 그동안의 그 모든 서러움이 그리고 이제 나 살았구나 하는 그 안도감이 그러니까 한 13살부터 중국에 살면서 한 번도 안심할 수 없었고 걱정되고 그러면서 계속 꿈같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그곳에 진짜 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많이 나고 비행기에서 엉엉 울고 나 진짜 이제 살았구나. 나 진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왔구나. 앉아서 그 비행기 그 서서 내릴 때까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고 그동안의 모든 그 시간들이 그 탈북하면서 과정이나 그 관해서 모든 시간들이 사진첩 펼치듯이 막 지나가고 같이 있던 친구들 북송됐다가 대부분이 못 돌아왔으니까 그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많이 울고 그 약간 목숨에 비친 사람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북송돼서 결론적으로는 저랑 다른 친구가 2명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보이부에서 죽은 친구들도 있고 고향 안전부로 끌려가서 죽었다는 친구 소식도 듣고 지금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알 수 없는 친구들 대부분이 어쨌든 살아온 소수로서 진짜 소수지만 제가 특별히 선택받아서 살아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행기에서 한번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면서 진짜 많이 울고 진짜 뭐 거창한 꿈이나 뭐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진짜 배고파서 생존 때문에 탈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그 자체로 제 인생에 가장 간절했던 마치 지옥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헤어졌던 여자친구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나요? 다시 탈출해서 이제 중국에 왔을 때 오자마자 제가 찾고 싶은 거예요. 이메일을 막 보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메일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음 메일 막 보냈는데 다음 메일 답장이 왔는데 태국에 있대요. 여자친구가 성공해서 태국까지 갔는데 거기는 당연히 한국 올 수 있어요. 근데 소문에 제가 죽었다고 이제 소문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 가고 싶지 않다. 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미국에 가야겠다. 거의 1년 정도를 태국에서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서로 이제 소식이 되면서 한국 가자 이제. 여자친구가 바로 한국 가겠다고 다시 대사관에 요청을 하면서 입국이 거의 그래서 같은 연도예요. 근데 2004년도에 같이 입국을 했어요. 제가 한화원 들어오는 날 여자친구가 퇴소했으니까 거의 텀이 없어요. 제3국에서 거의 기다리다가 당연히 포기하고 있었다가 또 제가 오면서 이제 들어왔고 그러면서 한화원에서 이제 서울에 이제 탐방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동대문에 왔어요. 그때 마지막에 중국 국경에서 헤어지고 처음으로 다시 만났죠. 만나자마자 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여자친구도 그게 지금 약간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얘기 들었고 그때 당시 브로커도 그렇고 다 이제 못 살아온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진짜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적까지 살아오니까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동대문 밀레오레 앞에서 만났으니까 너무 이제 신기하고 둘이 부둥켜갖고 한참 울고 그러고 나서 뭐 결혼해서 지금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탈북은 13살에 했지만 사실은 전부터 거의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고 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항상 한이 맺혀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어쨌든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했던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상황은 좀 많이 안 좋긴 했었지만 초등학교 학력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검정고시를 와서 바로바로 준비를 해서 어쨌든 바로바로 하다 보니 빠르게 이제 끝냈어요. 고등학교까지 바로 마치고 대학교 가서 대학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전공을 상담, 심리상담, 코칭 이런 걸 전공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처럼 막 상처 많고 트라우마 있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사실 탈북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대한민국 왔는데 자살을 많이 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 연령대도 자꾸 젊은 분들로 확대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좀 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목숨의 빚이었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누군가를 위한 좀 어쨌든 이타적인 삶을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 삶에 되게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거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는 크게 저는 그 의미를 크게 못 느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와서 그런 선택도 많이 해봤고 박사과정까지 하는 과정을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구장, 편의점, 뭐 아이스크림 유통, 뭐 진짜 다양한 직업들 대리운전, 발레 파킹 뭐 많이 중고 가회도 하고 정말 다양한 직업들을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병행하면서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느꼈던 거는 제가 진짜 이루고 싶은 가치가 진짜 힘든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학교도 공부도 어려웠지만 잘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도 하는 일은 탈북민들이 특히 와서 정착해 나가는데 시간이 20년, 30년 돼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거든. 왜냐면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가 다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출발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막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 준다더라, 무슨 뭐 경착금을 뭐 얼마를 준다더라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그 소득 등급에 해당만 되면 다 국민임대, 연금임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다 돈 보증금 내고 임대료 내면서 사는 건데 그런 걸 해야 돼요.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정착금도 실제로는 뭐 몇백만 원 처음에 뭐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뭐 보증금 내야 되고 그러면 진짜 하나원 나오면 당장 쌀 사 먹을 돈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또 많이 주어지는 거고 그건 뭐냐면 누군가는 그렇게 잘 좋은 그런 궤도로 안착해서 나갈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뭐 정부 정책이나 그런 기관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배들이 먼저 좀 경험한 선배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정착을 돕는 혹은 실패했는데 좀 더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심의 정서 혹은 경제 자립 또 2세 자녀들을 위한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주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꿈꾸는 건 사실은 통일 이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당장은 지금 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통일이 언제 되겠어? 아유 되더라도 나랑 크게 뭐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그냥 결과적으로 보진 않아요.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남북한이 하나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통일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통합의 과정을 가져가는 게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계속해서 서로 다른 것들을 배워가고 특히 중요한 거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혹은 그 외에 다문화든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를 강요한다거나 또 반대로 탈북민들도 정착하는 과정에서 내 모든 걸 버리고 내 정체성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남한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거는 저는 건강한 정착이 아니라고 봐요. 세대를 넘어가면서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그런 식의 그런 정착을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강조됐었던 것 같아요. 그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그렇게 자기 색깔을 다 죽여가면서 남한화된다고 기보다는 그건 건강한 사회의 어떤 통합도 아니고 다문화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잘 가지고 있고 좋은 거 안 좋은 건 당연히 구분해야겠죠. 그렇게 서로 다른데 그 다른 걸 가지고 서로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으로 다문화 사회 요건이 충족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지금 다문화 사회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다문화 국가인데 그 다양하다는 거는 그만큼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건데 탈북민 되게 달라요. 근데 자기 것들을 너무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또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뭐 다 바꾸라고 그랬어. 너 그래서 안 돼. 너 북한에서 그렇게 했어?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 왔지만 참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런 서로 다름을 서로 잘 어울려서 다르지만 따로 또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통일이 돼도 훨씬 갈등의 요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경험들을 미리 지금 좀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하는 걸 많이 하고 돼서 뭐 하다못해 창업을 위한 기술 교육을 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탈북민 반, 남한 반 비슷한 또래를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뭐 탈북 여성들 코치 뭐 양성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전문 코치로 양성을 하는데 뭐 10명은 탈북민, 10명은 남한 분들 구성해서 같이 하도록 해요. 그 과정에서 서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꺼내놓고 그걸 서로 들으면서 서로 다른 것도 알게 되고 이해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언니 동생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면서 한반도는 앞으로 충분히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왜냐면 북한 주민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뭐 남한하고 북한은 지금 완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이질감이 큰 나라이고 또 사람일 텐데 그게 오히려 더 가능함,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네, 경험하는 일들, 지금 미리 좀 해보는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되게 많은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남한 분들이실 텐데 탈북민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탈북민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예전에 어떤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막연한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만나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왔는데 괜히 말을 잘못하면 저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질문하는 게 신뢰가 되면 어떡하지?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탈북민들도 한 5년, 10년, 지금 탈북민의 정착 역사가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단계는 넘어섰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과감하게 서로 다가가는 거. 편하게. 이제 막 자꾸 저분한테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신뢰가 아닐까? 내가 저분한테 북한에서 왔다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너무 이렇게 벽이 생겨가지고 막 못 다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에요.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 이제는 20-30년 됐기 때문에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이제 줄어들어서 한 85%가 다 5년 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85%가 5년 이상이지만 더 디테일하게 통계를 보면은 15년, 20년이에요. 저도 20년이 벌써 이렇게 됐지만 30년 돼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반 이상 남한 분들이에요. 그냥 남한의 정체성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훨씬 더 궁금하시고 또 함께하고 싶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이분들이 와서 좀 친구도 많이 필요하고 오히려 좀 그런 뭐 사회 활동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 왜냐면 여기에서 쭉 나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이렇게 진실된 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은 그런 남북한 성공적인 모델들 사업하면서도 저는 그런 걸 많이 꿈꾸는데 그런 모델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